형님, 저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슬슬 발 아픈데. 가만히 있어봐. 감독님이 큐사인을 해줘야 큰형님이 대사를 치지. 아직 아니야. 우리 소개부터 들어가야 해. 복숭아꽃 동산 밑에서 의형제를 맺다. 삼국지 세계관을 여는 첫 에피소드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만나 의형제를 맺었고 이후 삼국지라는 역사를 진행시킨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유비입니다. 내 이름은 유비, 자네 현덕. 나는 중국 한나라 6대 황제였던 경자의 아들 유승의 후손으로 엄연한 이 나라의 황족이지. 유비는 당시 한나라 황족의 성과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황족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모든 전주이씨를 조선 왕족으로 보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유비의 조상 유승은 12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조상이 황제였다고 해서 전부 황족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탁군이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팔고 있어. 유비의 고향은 중국 베이징 근처의 탁군이라는 곳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높진 않지만 나름 지방의 어느 한미한 관직에 몸담고 있었어. 공무원 집안이라고. 공무원 집안. 다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이른 나이부터 우리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고 지금은 돗자리를 팔고 있지. 요즘 수입이 짭짤해. 돈도 나름 벌고 있고 꽤 큰 장사꾼들과도 인맥을 넓히고 있기도 하고. 돗자리 필요하면 언제든 오라고. 그런데 너무 꾸미고는 오지마. 너무 꾸미고 오면 도매상으로 착각해서 비싸게 받을 테니까. 다들 유비하면 소심하고 바른 생활 청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비는 오늘날의 느와르 영화와 같은 이 무협지를 상당히 좋아할 정도로 호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동네 깡패들이나 상인들과도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돗자리 사업 역시 상인들과 교류하는 데 좋은 매개체가 되었죠. 돗자리 판매에서 나오는 수입도 수입이고 집안 대대로 있던 재산도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유비가 공손창과 함께 젊은 시절 노식이라는 선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손씨는 당대 최고 호족 중 하나였고 노식 역시 학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자였습니다. 이 공손창과 같이 노식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만 봐도 유비의 입지가 평민 이상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우입니다. 내 이름은 관우. 자는 운장. 하동군 해현 출신이라우. 내 키는 2m. 좀 큰 편이지. 관우의 출신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뭅니다. 관우의 고향은 하동군 해량으로 이 모종의 이유 때문에 고향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유비와 장비가 있던 탁군으로 들어왔다고밖에 추측할 수 없죠. 그 이유에 관해서는 관우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와 소금 밀매업자들과 어울리다가 적발되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우가 악덕 장사꾼 혹은 악덕 관리를 죽이고 도망쳤다고 보는 게 통설이죠. 이때 이 소쌍이라는 장사꾼이 관우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 소쌍이 유비와 친분이 있었고 소쌍의 소개로 유비와 관우가 탁군에서 만나게 되었죠. 나는 이 얼굴이 좀 붉은 게 컴플렉스고 수염이 유독 길다우. 그래도 수염이 긴 게 내 개성으로 굳혀진 듯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소이다. 다들 내 수염 긴 것만 봐도 도망치더라고. 아참, 내 무기를 소개하지. 내 창량은 청룡 언얼도라고 해서 한 18kg 정도 한다네. 아니 18kg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놀라던데 그게 그렇게 무거운 건가? 관우의 키가 2m였고 18kg의 청룡 언얼도를 들고 다녔다는 건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소셜, 피셜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얼도라는 무기 자체도 그 당시에는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실제 역사서에서도 관우를 혼자서 1만여 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의 신들린 무의 솜씨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리라우. 의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소개를 하는 것도 구독자분들과의
의리.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 자, 마지막으로 장비입니다. 와! 이 드디어 나구만.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이때 막상 이야기하려니까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술 한잔하고. 좋아. 장비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이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고 성격이 다혈질이라 이리저리 사고를 쳤다는 이미지가 지배적인데, 실제 역사 기록에서는 그런 물불 안 가리는 성격에 대한 묘사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이 극적인 순간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지략을 발휘한답니다. 내 이름은 장비. 자는 이떡이고 우리 큰형님 유비 형님과 같은 탁구 사람이지. 장비는 유비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유비는 워낙 인맥이 넓다 보니까 자연스레 장비도 유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에서는 장비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잡혀가자 유비가 인맥을 동원해 풀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탁군에서 우리 유비 형님은 알게 됐고, 무슨 새하는지 우리 고향으로 들어오신 관우 형님까지 알게 됐지. 딱 보면 내가 무슨 망나니 같지만 엄연히 우리 집안은 명문 귀족 집안이었어.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나도 몰라. 우리 조상님들 중 누가 사고쳐서 가세가 기울었나 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에 자금이 있어서 우리 삼형제가 군대 몰 때 내가 플렉스 해버렸지 뭐양. 참고로 우리가 의형제를 맺은 복숭아꽃 동산도 우리 집 뒷마당이라고. 이 장비는 군인으로도 복무했었고 이후에는 고기 장사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야 모르겠지만 장비 집안 재산도 나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군대를 모집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비가 대기도 했죠. 내가 어려서 배운 건 없고 할 줄 아는 건 창질밖에 없다 보니까 다소 거칠게 걷고 할 게 군인밖에 없어서 군복무에 자원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 황건적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우리 성을 함락시켜버리지 않겠어? 거기다가 책임 묻고 죽을 게 뻔한데 내가 황건적 되긴 싫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내가 쓰는 무기는 장팔사물하고 길이가 무려 4.5m나 되지. 참고로 장비가 들고 다녔다는 장팔사무 역시 허구랍니다. 4.5m는 해도 너무하잖아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지신명께 고하오. 우리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신을 다랬지언정 의형제를 맺은즉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어렵고 위험할 때 서로 도울 것이다. 184년 중국 한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황건적이라는 도적대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황건적의 난이 발발합니다. 이미 쇠퇴해버릴 대로 쇠퇴한 한나라는 자력으로 그 거대한 밀란 집단을 상대하기 버거웠고 전국적으로 의용군 모집을 공고합니다. 이때 탁군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힘을 합쳐 군대를 모아 의용군에 자원하게 되는데요. 의용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장비의 집 뒷밭에 있던 복숭아꽃 동산 밑에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위로는 나라에 갚고 아래로는 모두 사람을 평안케 할 것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라며 하늘과 땅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어 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들이 벌하여 죽을 것이다. 동의하는가 운장? 동의합니다 형님. 동의하는가 이떡? 두말하면 잔소리죠 형님. 좋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되네. 그러나 도원결인이 실제로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극적인 연출을 위해 새롭게 만든 에피소드죠. 그렇다고 세 사람의 형제가 전부 거짓인 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도원결의만 안 했을 뿐이지 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실제 역사서에서는 세 사람이 한 침상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나와 있죠. 삼국지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미 넘치는 의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리를 담당했던 한 축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였고요. 물론 이 삼형제의 뜨거운 우애로만 삼국지 이야기가 진행되지는 않았죠. 아주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고 그 영웅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황건적인 난이 지답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웅들의 각축전이 바야흐로 개막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리더가 무능하면 간신들이 생기는 법. 삼국지가 재미있는 이유는